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뭘 먹어야 하지? 혈당 관리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맛있는 건 다 포기해야 하나?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당뇨 식단 관리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식단 관리를 어려워하시죠. 오늘은 당뇨병 환자분들과 혈당 관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 당뇨에 좋은 음식부터 실천 가능한 식습관까지 A to G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뇨와 식습관의 관계, 카테고리별 추천 음식, 피해야 할 음식, 실전 식단 예시, 그리고 바로 실천 가능한 식습관 팁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왜 음식이 중요한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이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질환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 생기고 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고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높은 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켜 심장병, 신장병, 실명, 신경병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먹어도 어떤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어떤 음식은 천천히 올립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바로 혈당지수 GI입니다. GI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GI 55 이하는 저GI, 56-69는 중GI, 70 이상은 고GI로 분류합니다. 당뇨 환자는 가능한 한 저GI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GL, 혈당부하지수도 함께 고려하면 더 좋습니다. GL은 GI의 실제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까지 고려한 지표거든요. 같은 음식이라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혈당 영향이 다르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당뇨에 좋은 음식들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곡물류입니다. 우리 식단의 기본이 되는 곡물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과 배아가 모두 제거되어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거의 사라집니다. GI 지수가 70 이상으로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죠. 반면 통곡물은 겉껍질, 배아, 배유가 모두 남아있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현미는 GI 지수가 약 50-55로 낮고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죠.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는 것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보리도 훌륭합니다. 특히 찰보리보다는 쌀보리가 GI가 더 낮아요. 현미와 보리를 섞어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GI도 낮고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샐러드나 볶음밥에 활용하면 좋아요. 빵을 드실 때도 흰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단, 통밀빵이라고 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성분표를 꼭 확인하세요. 실전 팁. 처음부터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흰쌀과 현미를 7:3 비율로 섞어서 시작하세요. 적응되면 5:5로, 그 다음엔 3:7로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리나 귀리를 추가하면 금상첨화죠. 또 하나. 밥을 지은 후 한 번 식혔다가 데워 먹으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GI를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 채소류. 채소는 당뇨 환자의 최고의 친구입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녹색 잎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으면서 비타민 K, C, 엽산,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죠. 브로콜리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줄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찌거나 살짝 데쳐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금치는 철분과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나물로 샐러드로 스무디로 다양하게 활용하세요. 케일은 슈퍼푸드로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는 위 건강에도 좋고 비타민 U가 풍부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즙으로 드셔도 좋아요. 색깔별로도 알아볼까요? 빨간색 채소인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방울토마토로 간식 대용하기 딱이죠. 주황색 채소인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요. 주의할 점. 당근은 익히면 GI가 올라가니까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당근 스틱으로 드세요. 보라색 채소인 가지나 적양배추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이와 샐러리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간식으로 아주 좋아요. 권장 섭취량은요, 하루 최소 5접시 이상. 매 끼니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걸 목표로 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리법도 중요해요. 튀김은 NO. 찌개 굽기 볶기 생으로 먹기가 GOD입니다. 볶을 때도 기름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세요. 세 번째, 양질의 단백질.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건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입니다.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당뇨 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데 연어가 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죠. 고등어도 오메가-3가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드시기 좋습니다. 구워서 드시거나 조림으로 드세요. 단, 조림할 때 설탕 대신 올리고당이나 스테비아를 사용하세요. 참치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은 적어서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캔 참치를 활용하면 간편하죠. 단, 기름에 절인 것보다는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생선은 주 2-3회, 1회 100-150g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닭 가슴살은 저지방 고단백 식품의 대표 주자입니다. 삶거나 구워서 샐러드에 올리거나 볶음으로 활용하세요. 껍질은 지방이 많으니 제거하고 드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이소플라본 성분이 들어있어 여성 건강에도 좋고 칼슘도 풍부합니다. 찌개, 조림, 샐러드, 스크램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콩류도 빼놓을 수 없죠. 검은콩, 병아리콩, 렌틸콩, 강낭콩. 이들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검은콩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콩을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피칸. 견과류는 좋은 불포화지 방산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고 해요. 아몬드는 혈당 조절에 특히 좋습니다. 식사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줘요.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 주의. 하루 한 줌 약 30g, 아몬드 기준 23알이 적당합니다.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제품을 선택하세요. 계란도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예전엔 콜레스테롤 때문에 제한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1-2개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완전 영양식품이니 삶거나 찜으로 드세요. 네 번째, 과일. 과일은 당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과일도 똑똑하게 선택하면 괜찮습니다.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종류와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추천하는 건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이들은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면서도 당 함량은 낮습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여러 연구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한 컵 정도 드시면 좋아요. 사과는 하루 사과 하나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죠.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늦춥니다. 껍질째 먹으면 식이섬유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배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을 줍니다. 사과, 배는 하루 반 개에서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특별합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불포화지 방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과일이에요. 샐러드나 토스트에 올려서 드세요.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GI도 낮습니다. 식후 디저트로 좋아요. 자몽도 좋은 선택입니다. 단,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니 약을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 포도, 망고, 파인애플처럼 당도가 높은 열대과일들은 소량만 드시거나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과일 섭취 가이드. 하루 1-2에 한 번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드세요. 주스는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당만 농축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먹는 타이밍도 중요해요. 공복보다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시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합니다. 음료는 어떨까요? 가장 좋은 음료는 역시 물입니다. 하루 1.5-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탈수는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가당 녹차, 허브차, 보리차도 좋습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죠. 피해야 할 음료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가당 커피는 절대 NO. 이들은 액상 설탕 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거나 당뇨 합병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당이 많은 음식. 설탕, 꿀, 시럽, 사탕, 초콜릿,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단순당은 소화가 빨라서 섭취 후 15-30분 내에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고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정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흰국수, 일반 파스타, 케이크, 도넛. 도정 과정에서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제거되어 GI가 매우 높습니다. 셋째,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 라면, 햄버거, 피자, 치킨, 냉동식품. 이런 음식들에는 숨어있는 당과 나트륨, 트랜스 지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분표를 보면 설탕, 옥수수 시럽, 과당, 포도당 시럽. 여러 이름으로 숨어 있어요. 꼼꼼히 확인하세요. 넷째, 튀긴 음식. 치킨, 돈가스, 튀김, 감자튀김. 고온에서 튀기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고 염증을 일으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게다가 칼로리도 엄청나게 높죠. 다섯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삼겹살, 갈비, 베이컨, 소시지, 버터, 치즈. 이런 음식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 환자는 심장병 위험이 2-4배 높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여섯째, 당 함유 음료. 탄산음료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분량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예요. 100% 과일 주스라고 해도 식이섬유는 없고 당만 농축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는 더 위험합니다. 카페인과 엄청난 양의 설탕이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일곱째, 알코올. 술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 같은 곡주는 탄수화물이 많아서 더 안 좋아요. 가능하면 피하고 불가피하다면 소량만 드세요. 여덟째, 나트륨이 많은 음식.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환자는 고혈압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찌개, 국, 김치, 장아찌. 국물은 적게 드시고 싱겁게 드세요. 그럼 이런 음식들이 당길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대체 식품을 활용하세요. 설탕 대신 스테비아, 흰쌀 대신 현미,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 과자 대신 견과류. 처음엔 어색해도 곧 익숙해집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실전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식단. 귀리 오트밀 한 그릇에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몇 알을 토핑하고 삶은 계란 1개와 방울토마토를 곁들입니다. 여기에 무가당 두유 한 잔. 이 식단은 복합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 식이섬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오전 내내 포만감을 줍니다. 오전 간식으로는 사과반, 게나 당근 스틱을 드세요. 점심 식단. 현미보리밥 한 공기에 구운 연어 한 토막, 브로콜리와 시금치 나물, 두부 된장찌개, 김치 약간.
채소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해요. 시금치 나물과 브로콜리부터 먼저 먹고 그 다음 연어와 된장찌개, 마지막으로 밥을 드세요. 이 순서가 혈당 상승을 가장 완만하게 만듭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에 호두 몇 알을 넣어서 드세요. 또는 오이 스틱이나 샐러리 스틱도 좋습니다. 저녁 식단. 퀴노아 샐러드 볼을 만들어 볼까요? 퀴노아 반 컵에 닭가슴살 구이, 방울토마토, 오이, 양상추, 아보카도 반개, 병아리 콩을 넣고 레몬즙과 올리브오일로 드레싱합니다. 또는 통밀 파스타에 토마토 소스, 새우와 브로콜리를 넣은 파스타도 좋아요. 크림 소스는 피하고 토마토 베이스로. 저녁은 가능한 한 오후 6-7시 사이에 드시고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늦은 저녁 식사는 혈당 관리에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 식단 계획을 세우면 더 쉽습니다. 월요일엔 생선, 화요일엔 닭가슴살, 수요일엔 두부. 이렇게 단백질원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드세요. 채소도 매일 다른 종류로.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한식집에서는 정식보다 정갈한 백반, 일식집에서는 회나 구이, 양식집에서는 스테이크에 샐러드. 튀김과 소스가 많은 메뉴는 피하고 밥은 밥만 달라고 하세요. 좋은 음식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죠. 바로 실천 가능한 식습관 팁 10가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세요. 아침 7-8시, 점심 12-1시, 저녁 6-7시. 규칙적인 식사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식사를 거르면 다음 식사 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두 번째, 접시의 황금 비율. 접시를 3등분해서 절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물로 채우세요. 이 비율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천천히 꼭꼭 씹어 먹기. 최소 20분 이상 한 입에 30번씩 씹으세요.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급상승합니다.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5-2리터를 목표로 하세요.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과식도 예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식사 순서 지키기. 채소부터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 상승이 30% 정도 완만해집니다. 여섯 번째, 소량씩 자주 먹기. 하루 3끼 대신 5-6회로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혈당이 더 안정적입니다. 단, 총 칼로리는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더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는 겁니다. 일곱 번째, 영양 성분표 읽기. 가공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당류, 나트륨, 탄수화물 함량을 체크하고 성분이 5가지 이하인 간단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여덟 번째, 음식 일기 쓰기. 무엇을 먹었는지, 식후 혈당이 어땠는지 기록하세요. 앱을 활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패턴을 발견하면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찾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폭식하지 않도록 명상, 산책, 취미 활동으로 건강하게 해소하세요. 열 번째, 식후 운동. 식후 15-30분 후에 10-15분만 가볍게 걸어도 혈당이 크게 떨어집니다. 설거지하기, 집안 청소하기, 산책하기. 뭐든 좋으니 몸을 움직이세요. 보너스 팁. 식초 활용하기. 식사 전에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 혈당 상승을 늦출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에 식초를 넣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실천하려면 부담스러우시죠? 걱정 마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실천하면 됩니다. 1주차 목표, 흰쌀밥을 현미와 섞어서 먹기, 매 끼니 채소 1가지 추가하기. 이것만 해도 훌륭합니다. 2주차 탄산음료와 과자 끊기, 물 1.5리터 마시기. 여기까지 오셨다면 벌써 큰 변화입니다. 3-4주차 식사 순서 바꾸기, 천천히 먹기 연습. 습관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한 달 후 통곡물 비율 늘리기, 생선주 2회 먹기, 견과류 간식으로 즐기기. 2-3개월 후 이제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한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혈당 수치도 개선되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 혈당 개선, 약 감량,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셨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하세요. 당뇨 식단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건강한 식단입니다. 가족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당뇨에 좋은 음식과 식습관에 대해 어부터지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많은 내용이었죠? 핵심만 다시 한번. 통곡물, 녹색 채소, 생선과 콩, 베리류를 많이 드시고 정제 탄수화물, 단순당, 가공식품, 튀김은 피하세요.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고 채소부터 드세요.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주의사항.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입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꾸준히 혈당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세요. 같은 음식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탁이 건강한 삶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개선 팁이나 질문도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해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를 위한 운동법과 혈당 관리 꿀팁을 가져올게요. 기대해주세요. 건강한 식탁 행복한 삶.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